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다이어트 몇 번 해보셨어요? 이번엔 진짜다 하고 시작했다가 치킨 한 마리에 무너진 적 있으시죠? 그때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잠깐요. 오늘 제가 그 죄책감을 싹 날려드릴게요. 당신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 몸 안에서 호르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식욕을 못 참는 것, 잠이 안 오는 것, 이유 없이 짜증나는 것, 이거 전부 여러분 성격 탓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못 참는 건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건 세로토닌 서로토닌과 코르티솔 코티솔이 전쟁 중인 것입니다. 2011년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실린 연구에서 50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한 참가자들의 그렐린 수치를 측정했더니 체중을 감량한 후에도 무려 1년 이상 그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됐어요. 즉, 살을 빼도 몸은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요요가 오는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내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고 그들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제 몸 안에 100명의 의사인 호르몬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100명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4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걸 호르몬 4대 대장주라고 부릅니다. 마치 주식시장의 삼성, 애플 같은 존재들이에요. 첫째, 인슐린, 인설론, 혈관 청소부이자 태사 조절자. 둘째,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몬, 회춘과 재생의 묘약. 셋째, 멜라토닌, 멜로토닌, 면역과 회복의 암살자. 넷째,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연결과 치유의 힘. 이 4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노화와 질병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4가지를 잘 관리하면 여러분은 나이보다 10년은 젊게 살 수 있고 살고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슐린 얘기부터 해볼게요. 인슐린은 사실 착한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훌륭한 청소부거든요. 근데 이 청소부를 너무 자주 불러대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단 커피를 마실 때마다 혈당이 쭉 올라가고 인슐린이 저왔어요 하고 달려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마치 맨날 소리 지르는 사람 옆에서 살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인설론 리지스턴스입니다. 2021년 다이어비티즈 케어 저널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 세계 성인의 약 40%가 이 상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핵심 전략은 칼로리가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 관리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흰 쌀밥보다 채소 먼저 먹는 것, 이게 호르몬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르몬 얘기를 해볼게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거 키 크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릴 때는 키를 키우지만 어른이 되면 재생과 회춘의 묘약으로 변신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피부 탄력을 살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 전부 성장 호르몬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귀한 호르몬이 30대부터 매 10년마다 약 14.4%씩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나이살이 갑자기 찌고 피부가 얇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놀랍게도 성장 호르몬은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2020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론 알러지 앤드 머테벌리즘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 운동, 특히 스쿼트와 같은 고강도 저항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 300%에서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즉, 잘 자고 허벅지를 키우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멜라토닌, 단순히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사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NK세포 자연살의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천연 항암제입니다. 낮에는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이 활성화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호르몬 탓인 거예요.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야간 교대 근무를 2급 파람 요인으로 지정했는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 분비 억제입니다. 밤에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암 위험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팁 하나 드릴게요. 낮에 햇볕을 20분만 쬐세요. 낮에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거든요. 공짜 수면제이자 공짜 항암제입니다. 마지막 대장주 옥시토신입니다. 이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스킨십, 감사, 심지어 반려동물과 교감할 때도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2015년 사이컬라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게 과학입니다. 웃음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거든요. 호오포노포노라는 하와이 명상법이 있어요.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이 네 마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과학이 뒷받침하는 치유법입니다. 여러분, 방금 밥을 먹었는데 초콜릿이 당긴 적 있으시죠? 그거 위장이 배고픈 게 아닙니다. 뇌가 배고픈 겁니다. 배고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사적 배고픔, 메터발릭 헝거 진짜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 서서히 배가 고파지고 꼬르륵 소리가 나고 뭘 먹어도 괜찮은 상태죠. 신호는 그렐린과 렙틴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적 배고픔 어다닉 헝거 뇌의 도파민이 만들어낸 가짜 배고픔. 갑작스럽게 특정 음식 단 거, 짠 거에 당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해집니다. 이건 도파민의 장난이에요. 2011년 오비서트 리뷰즈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은 뇌의 보상 회로를 마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극한다고 합니다. 즉, 과자를 못 끊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화학 작용의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당근도 먹을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스이면 진짜 배고픔, 노이면 가짜 배고픔입니다. 자, 이제 진짜 악당을 소개합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급할 때 잠깐 나오는 건 좋아요. 집중력도 높이고 위기 대응도 해줍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으면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코르티솔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은 성호르몬과 항노화 물질 대신 코르티솔을 만드는데 모든 재료를 쏟아붓습니다. 결과는 복부 비만 불면증, 면역력 저하, 만성염증. 201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기억 담당 뇌 영역의 신경세포를 직접 파괴하며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겁니다.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얘기 안 할 수 없죠. GLP-1 호르몬을 모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 실제로 효과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건 뇌를 속여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일 뿐 완치제가 아닙니다. 근육 손실, 요요 현상, 소화기 마비 같은 부작용도 있어요. BMI 30 이상이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 생활습관 교정 없는 약물 치료는 평생 지속될 수 없습니다. 2023년 뉴 잉글런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실린 위고비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약물 중단 후 1년 내 체중의 약 3분의 2가 되돌아왔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근본은 생활습관과 호르몬 균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이것을 SEN 프레임워크로 정리해드릴게요. S는 슬리프 후로 수면 매일 7시간, 안마 커튼 치고 자세요.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몸을 치유합니다. 이는 엑서사이즈로 운동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스쿼트 하루 50회에서 100회, 이게 최고의 성장 호르몬 부스터입니다. N은 누트리션으로 영양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핵심.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인슐린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S는 스트레스로 명상과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낮추세요. 하루 5분 복식 호흡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합니다. 이는 이모션으로 감정 자기 수용과 감사. 자기 비난은 코르티솔을 올리고 자기 수용은 세로토닌을 올립니다. 2019년 사이코뉴로 엔다크날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8주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명상이 기분 좋은 취미가 아니라 호르몬 치료라는 말입니다. 호르몬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리듯이요. 단백질, 프로틴, 성장 호르몬의 재료인 아르기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좋은 지방으로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이것들은 성호르몬과 코르티솔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건강하게 공급합니다. 식이섬유, 파이버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방파제.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수분워터 호르몬 배달 시스템. 탈수가 되면 호르몬 전달이 느려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18년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를 하루 10g씩 늘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22% 개선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채소 한 접시 더 드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게요. 완전히 무료인 호르몬 처방전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햇살 20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낮에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공짜 항우울제이자 공짜 수면제예요. 둘째, 하루 스쿼트 50회에서 100회. 허벅지는 호르몬 저장소이자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여기를 강화하면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셋째, 스킨십과 감사. 오늘 가족, 친구, 반려동물을 꼭 안아주세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억제됩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2021년 프런티지 인사이칼러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2주간 쓴 그룹에서 코르티솔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기 비난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의지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몸은 더 망가집니다. 반대로 자기 수용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 오늘도 힘들었지. 나 잘 버텼어. 이런 말 한마디가 세로토닌을 올리고 몸의 치유 시스템을 켭니다. 치유의 핵심은 호르몬이고 호르몬의 균형은 자기 사랑과 관심에서 옵니다. 이 말은 자기계발 명언이 아니라 내분비학적 사실입니다. 인생은 결국 호르몬입니다. 노화의 속도, 행복의 깊이, 건강의 질 전부 호르몬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안마 커튼 치고요. 내일 아침 20분만 햇볕을 쬐세요. 그리고 스쿼트 50개. 이게 전부입니다. 100명의 내 몸 안의 내부 의사들과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호르몬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3분 꾸준히 내 천하를 만든다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챙겨주시는 당신은 진정한 멋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